오늘 드디어 존스 로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탁이 둥둥 뜬 미네랄 선스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름에 끼지 않는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놀러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이 타겟제 컨실러로 조금 심하다 싶은 잡티만 가려줍니다. 파운데이션 전체 쓰지 않고 스파 처리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스펀지로 두드려서 컨실러를 피부에 밀착시켜 줍니다. 풀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이 단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까지 커버를 세게 하지 않거든요. 한 통 거의 다 사용한 이 존스 로드 미라클 밤을 이제 얹어 줄 건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양을 소량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둥둥 뜨게 많이 바르면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야외에 있을 거라 이게 양을 조금 넉넉하게 발라서 이게 좀 날아가더라도 남아있게 할 거예요. 제가 뜬 양의 반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이 제품은 손가락으로 비벼서 사용합니다. 제품을 손가락으로 다 개어줍니다. 뭉갠다고도 할 수 있고 다 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질러 바르면 이 선스크린이 뭉개지잖아요. 미네랄 선스크린 막이 남아있게 두드려 줍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피부에 두드려 바르는 거예요. 이 제품이 절대 커버되는 메이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탁을 가려주기에도 좋고 뭔가 피부 전체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니까 주름 커버, 잡티 분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연광 상태라 제 눈 밑 주름 이런 게 지금 다 보이는데요. 일반 파운데이션 화장을 하면 주름살에 그 파운데이션 낀 게 다 보이지만 이 존스 로드는 오일 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름을 채워주면서 오후가 돼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습니다. 손에 남은 제품이요. 목에도 발라주고요. 목주름 커버하는 용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도 발라줍니다. 손주름도 약간 가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끝난 건데 제가 눈썹이 장착이 안 됐잖아요. 바비 브라운이 존스 로드 메이크업을 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미라클 밤만 팔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을 다 냈더라고요. 바비 브라운 본인 브랜드를 에스티 로더에 판 게 1995년인가? 74.5 밀리언 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업 금지 그런 조항이 있었겠죠? 거의 20 몇 년이 지나서 존스 로드라는 본인 브랜드를 또 만든 거예요. 아직도 바비 브라운을 바비 브라운 회사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오지만 벌써 이 바비 브라운은 에스티 로더이고 아이섀도우를 쓰고 싶다 하면 역시 파우더형은 주름에 낍니다. 그래서 크림 스틱형을 쓰는데요. 이번 주에 세포라 세일을 할 거예요. 예전처럼 팔레트로 아이섀도우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리 노 메이크업이지만 너무 평면적이다 하면 존스 로드 중에 브론즈 컬러가 있습니다. 이 브론즈 컬러를 소량 덜어서 이것도 뭉개주는 거죠. 컨투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은 건 좋은데 얼굴이 너무 둥둥 떠 보인다 할 때 약간 윤곽을 주는 거예요. 턱선에도 발라주고요. 약간 갸름해 보이나요? 콧대도 약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발라줍니다. 이 진한 색도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전체적인 블론즈 역할을 해줄 거예요. 블러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색 선택이 있지만 조금 흐린 색깔을 선택해서 또는 이 블론저 색을 조금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 볼 부분에 살짝만 얹어주는 거죠. 이런 약간의 혈색까지 장착이 되고요. 입술을 약간 진하게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다 생략하셔도 되고 선스크린 바르고 약간 컨실러 사용하고 멀티밤 하나만 발라도 100% 잡티 커버는 아니지만 피부에 윤기가 나면서 무엇보다도 오후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는 이렇게 밤을 사용해서 노 메이크업을 할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백세님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재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장바구니에도 붙여두고 개별 컬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구매하면서 색을 딱 2가지를 골랐거든요.
작년에 여러 색을 사용해 본 후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 없이도 2가지 정도 색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골랐지만 그래도 퍼스널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50g을 사서 얼굴에 다 안 바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통을 사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계절별로 세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미라클 밤 작은 사이즈가 2개씩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땡스기빙 때가 되면 이 미라클 밤 4개를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소량을 써서 피부에 윤기만 주는 식으로 광대 부분이나 코나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처럼 얼굴 전체에 사용한다고 하면 2-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건 싫다 하면 이 내추럴 컬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파운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모델처럼 이 주근깨는 그대로 보이지만 약간 광이 나게 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보이고 윤기 있게 보이게 하는 거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윤기만 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재구매한 색은 이건데요. 이 역시 주근깨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탁 선크림을 바르고 컨실러를 찍어서 일단 피부 커버를 한번 한 다음에 이 미라클 밤으로 윤기를 주는 코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피부에 적정량을 사용하면 색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스티 로즈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 역시 양을 작게 사용하면 얼굴 전체에 약간 핑크톤을 줄 수 있지만 이걸 또 많이 사용한다 하면 이걸 블러셔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블러셔로 주로 쓸 수 있는 거 플러시드라는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핀치드 칙, 요건 제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블러셔를 이렇게 핑크빛으로 하긴 그렇잖아요. 이 마이애미 비치인데 약간 피치톤 나면서 제가 블러셔로 가끔 사용하지만 이것도 블러셔는 저희가 파우더 블러셔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골든 아워 이것도 쓰는 양에 따라서 이게 피부톤이 굉장히 라이트톤부터 다크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 아워도 제가 골랐는데요. 요건 좀 애매한 색이에요. 여름철에 블론저처럼 쓴다 하면 모르지만 또 제가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일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애매한 색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한 색으로 가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선키스드 이것도 진한 블론저고요. 아예 진한 색 코코아 블론즈 요런 것도 라이트톤, 다크톤이 다 바를 수 있지만 양을 조절해서 진한 컨투어 하겠다면 이런 색까지 쓸 수 있지만 피부가 너무 동동 뜬다 해서 컨투어를 하려면 이 브론즈 컬러나 제가 이번에는 핑키 브론즈를 샀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컨투어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코 위에 좀 발라줄 수도 있고 밝은 톤을 중심에 다 바르고 컨투어로 이 브론즈 컬러를 옆에 좀 진하게 발라주면 파우더로 컨투어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미라클 밤은 기존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화장이 잘 되는 분들에게 권하는 화장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과 컨실러와 파우더와 그렇게 기본 화장을 해도 도저히 피부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극건성 피부거나 노화성 피부에서 뭔가 이게 화장품이 잔주름에 끼는 게 싫을 때 기본적인 주근깨 잡티를 완벽 커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피부에 윤기를 주고 건조되는 것을 막아서 아침에 한 뭔가 스킨케어 메이크업이 저녁까지도 그렇게 뻣뻣하게 갈라지지 않게끔 하는 데는 효과가 좋습니다. 성분을 보면 캐스터 오일이 앞에 들어있죠? 비왁스가 들어있습니다. 찐득한 오일 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코코넛 성분 들어있고 다양한 오일들이 들어있고 호호바 시드 오일, 아르간 오일, 진저루트 오일, 그레이프프루 오일, 오렌지 필 오일 등 시트러스 오일 계통도 들어있고 로즈마리 오일, 페녹시 에탄올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반짝반짝하는 것으로는 미카 들어있고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아이언 옥사이드 등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바셀린이나 다른 스틱 제형들처럼
둥둥 뜨지 않고 밀착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 미라클 밤은 이 밤으로 얼굴 전체를 커버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블러셔 용도만 쓴다면 뭐 펄리스라든지 밀크라든지 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에 약간 도움이 되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이렇게 맨 얼굴 까고 스킨케어 영상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백세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사진 찍기도 싫은 나이 아닙니까? 존스로드 첫 번째 언박싱에서부터 1년이 지나서 이제 재구매하면서 2년째 사용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뭐 더 괜찮은 게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것 같아서 백세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니까 오래 할 일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존스로드 광고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왠지 바비 브라운보다 설명을 잘한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 리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극 건조한 피부라든지 잔주름이 많아지는 피부 나이대로 와서 립생로랑이라든지 아르마니라든지 뭐 더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그러니까 커버는 됐는데 케이키하고 뭔가 낀 것 같고 불편하고 건조하고 그렇다고 피부가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잡티가 좀 보이더라도 그냥 피부가 윤기 있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바비 브라운이 74.5밀리언의 브랜드를 팔았을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여러 사람 메이크업 해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으로 새 브랜드를 런칭할 때는 타겟층을 분명히 정한 거예요. 홈페이지에는 예쁜 모델들도 있지만 잡티가 많은 사람, 주름이 많은 노화성 피부를 그대로 데리고 나와서 기존 뽀샤시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마케팅과는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한 2년여 됐을 거예요. 나름 성공하고 안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파일을 어느 정도 또 가져간 거죠. 또 에스티 로더가 사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존스로드가 지금 공홈에서만 팔고 있고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즌템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파는 건 있지만 이 미라클 밤 자체 세일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에 38불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완전 한 병 소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클 밤을 대체해서 메이크업 윤기 흐르는 노화성 피부 메이크업을 하려면 예전부터 하던 방법이 있죠.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한 방울 섞거나, 또는 바셀린을 소량 피부에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꺼운 크림 제형 있잖아요. 두꺼운 유분감 많은 크림에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메이크업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나이대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 오일감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밤 타입이 아니라 스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이 피부에 착 달라붙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존스로드가 자연주의도 아니고 뭐 여기가 성분이 100%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오일 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착 달라붙는 감이 있습니다. 저처럼 백탁을 둥둥 뜨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량의 선스크린을 바른 후에 사용하면 훨씬 피부 표현이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존스로드 꼭 구입해서 사용하셔라 이런 영상도 아닙니다. 잡티 커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연령별, 피부 타입별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아예 안 올린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업로드된 목 관리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저도 1년 동안 많이 나이가 들기도 했는데, 어떤 날 제가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메이크업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디즈니에 가서 사진사들이 저를 찍어줍니다. 전문 포토들이 찍어주니까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피부 좋아 보인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뭘 한방을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방이란 없습니다. 새로 나온 비싼 화장품 어떤 걸 발라서 피부가 좋아지냐? 바르는 것도 어떤 나이대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바른들 먹는 것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바르냐, 콜라겐을 먹느냐. 콜라겐을 먹어서 그게 피부로 안 가고 뱃살만 찐다?
그러니까 콜라겐이든 무엇이든 이 피부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을 지켜야만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저처럼 잘 먹는 사람도 양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전체적으로 뉴트리션을 가득 넣고 단백질량을 늘려야 피부 탄력이나 윤기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옛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라. 그리고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보습을 잃어버리면 스킨케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내 피부가 뭔가 케이키하고 건조하다? 그 순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존스로드나 다른 밤류를 사용하는 것은 메이크업이 잘 돼서 피부결을 좋아 보이게 한다? 그것은 둘째치고 오후 늦게까지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날에도 선스크린 바르고 이 밤을 약간 얹어줘서 에어컨이나 힐러가 내 얼굴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보습막이 깨지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백세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이번 주가 세포라 세일 중인데 제 장바구니를 통과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따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영상 뒤에 붙여두도록 할게요. 세포라 세일에서 뭔가를 산다 하면 코스코나 할인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없는 거 세일하는 걸 사는 게 좋잖아요. 디 오디너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세럼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아신아마이드 5%가 들어있는데요. 제품 자체로는 이 꼬달리 제품이 훨씬 성분이나 뭐나 고급스러운 게 맞지만 브라이트닝 효과로만 따진다고 할 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5%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과 바디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용량입니다. 100ml에 14불, 거기에서 지금 세포라 회원 등급별로 세일을 하겠죠. 10에서 15% 세일 받을 수 있는데 텍스처가 세럼 제형이면서 성분을 보면 그냥 전형적인 디 오디너리 배합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 5% 들어있고요. 스핑고모나스 발효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장벽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말리기시드 좀 들어있고요. 이 세 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5%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100ml니까 얼굴 바디에 다 사용해 줄 수 있고요. 디오디너리 신제품 중에 바디용 세럼도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0.5% 바디 세럼인데요. 바디 세럼이 왜 필요하냐? 나이 들수록 바디 세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디 각질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스크럽이나 빡빡 밀 수도 없어요. 피부가 예민하죠? 암락틴을 쓰지만 그건 보습제라서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게 여드름 피부용인데 여드름 피부가 아니라도 피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한 게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빨갛게 뭐 염증화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게 각질 뭉친 것 같은 게 생기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피부과에 가서 전신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뭐 점이 생긴 거에 사이즈가 커졌냐 작아졌냐 이런 걸 하는데 최근 제가 바디 부분에서 아토피 같은 걸 발견하고 이런 오돌도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어쨌든 각질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살리실릭 애시드 0.5% 세럼 바디에 사용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용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들이 이런 피부의 트러블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살리실릭 애시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보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예요. 각질 제거를 하고 보습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스킨케어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바디 케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철 토너가 필요한데 역시 디 오디너리 사카로미세스 효모 발효 밀키 토너가 있습니다. 요즘에 효모 발효 화장품들이 나오는데 또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제품도 100ml에 14불에 지금 세포라 할인이 붙어 있죠. 아주 젠틀하게 익스폴리에이트를 도와줘서 피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하이드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고 다크스팟과 확대 모공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요 성분이 사카로미세스 효모 발효 여과물인데요. 그 성분이 30%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퍼멘티드 N 아스틸 글루코사민
저희가 NAG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 익스폴리에이션을 자연스럽게 도와줘서 어니븐 텍스처, 거칠거칠한 피부를 스무드하게 하는 데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스쿼알린이 들어서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각질 제거도 허용할 수 없는 극 민감성 피부만 아니라면 겨울철 스킨케어 루틴에서 밀키 토너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 디오디너리 제품, 발효 효모 여과물 들어있는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세포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류이고요. 세포라 컬렉션 워터프루프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멀티 스틱이 이렇게 라이너로도 쓸 수 있고 섀도우로도 쓸 수 있는 게 제가 두 개를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 아이섀도우 스틱들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매트한 제형을 사지 말고 쉬머한 제형을 사야 잔주름에 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빨간 립스틱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팬티 뷰티가 세일을 합니다. 20불짜리가 10불인데 이게 리필되는 립스틱이라 이걸 구입하고 이 통을 따로 사야 됩니다. 그럼에도 립스틱 하나 가격보다 저렴한데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핑크톤이 잘 받질 않습니다. 붉은 계통을 바르는 게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세포라에서 사면 강력한 색상을 고르는데요. 이걸 고르고 리필 립스틱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도 할인을 합니다. 다 쓰면 또 나중에 리필만 꽂아 넣을 수 있겠죠? 피부가 극예민인데 그 세라비 같은 슈퍼마켓 화장품 쓰기 싫고 조금 고급형 쓰고 싶다 하면 여전히 세포라 스킨 픽스가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해서 뒤집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고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세라비도 쟁였잖아요. 그러나 슈퍼마켓 배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더 순한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면 여전히 세일할 때 스킨 픽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세님들 이 영상으로 정말 저는 오래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겨울철 스킨케어나 메이크업도 편안하게 즐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